암침법을 배우면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가족의 주치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사암침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전문 의료인들은 사암침을 배우면 보다 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암침을 공부하는 서의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교과서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암도인 침구 요교되어야 한다고. 사암도인 침구 요결에 나와 있는 내용, 이것을 가지고 사암침을 증거할 수 있어야, 그리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그것이 사암침이죠. 그런데 내용이 너무너무 어려워. 그래서 사암도인 침구 요결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의과학적으로 해석하고 또 그것을 근거로 사암침을 배우려는 분들에게 가르쳐 줄 것인가, 사암침법 티칭 매뉴얼을 공유하는 시간. 오늘은 제26장 위완통문 진도 나갑니다. 위완통문은 두 가지 증만 들어있어요. 1. 중환통, 견증, 중환혈당초, 즉 배꼽 위 내치 부분이 은은히 아픈 증. 요법 양곡 해계를 보하고 임업 함곡을 사하라, 즉 위정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중환혈정이라는 말은 중환혈에는 추가로 직자로 침을 딱 꽂아두기만 해라 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증은 비통인데요. 견증, 추 혹은 침으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이 아픈 증. 영추 골병편에서 말한 비심통이 이것이니 심통연제증을 지칭합니다. 요법 소부대도를 보하고 은백대돈을 사하라. 대돈은 전사의 오류로 빠진 거예요. 비정격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단전혈에는 유주로를 거스르는 식으로 비스듬히 찔러만 둬라 라는 말. 단전영, 이것은 비스듬히 찔러 놓기만 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27장 복통문을 이미 토론했습니다. 그런데 위완통 하면 이것도 복통이잖아요. 비통, 이것도 복통이에요. 그런데 도인께서는 27장 복통문을 따로 정리하시고, 그리고 위완통문은 또 별도로 정리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먼저 사암도인이 임상활동을 하시는 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십시다. 호국의 도량 금강산 건봉사, 이 동네요. 이 동네, 제가 살고 있는 곳. 금강산 건봉사에 가면 사명당 의승병 기념관이 있습니다. 사명당 송은대사께서 금강산 건봉사에서 수많은 의승병들을 모병하시고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마침 사암도인의 눈에 띈 청년 황연학은 어쩌다가 중이 되셨습니다. 너 사암굴에서 의학 공부하다 왔다 그랬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는 이제부터 사암이라고 하자. 본명이 사암이에요. 그런데 사암도인은 사명당에게 발탁되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야전병원 사령관을 지내셨어요. 그리고 사명당을 도와서 전장에 참여하셨고, 임난 후에는 외국에 사신으로 다녀오십니다. 사신으로 다녀오신 후 건봉사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지역의 민초들을 위해서 대민의료원 백화암을 설립합니다. 거기에 초대 원장이 되셔요. 지금도 백화암 인근의 건봉사에서는 사암도인의 뜻을 이어받아 건봉사 노인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어쨌든 사암도인께서 백화암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시고 치료해 주실 때 임상일지를 작성하셨거든요. 차곡차곡 모아둔 임상일지를 따로따로 정리하셨으니 중풍문, 요통문, 치병문 등등으로 정리하신 거예요. 복통문, 위완통문도 그렇게 나뉜 겁니다. 환자 진료하시면서 무엇인가 특이한 것을 보신 거예요. 무엇인가 특이한 것. 복통문은
복통 종합편이고, 삼두인께서 요결 28장 요통문 임상경험리에서 내 세 동생이 같은 병으로 죽었고 장조카도 죽었거든. 그런데 나도 그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지. 두려웠지. 그래서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나을 수 있어요? 이 병 무슨 병이에요? 했는데 후에 깨닫기를 이 병은 대장증후, 즉 대장허증이다. 그러시면서 요결에 말씀하시기를 백구가 있어라고 한 사람도 대장증후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시체 사람들이 호로라 지칭하여 생명을 버리는 자가 십상팔구로 나의 삼재와 장질이 모두 이것으로서 그르쳤다 하시면서 대장허증이다 명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요결에 나와 있는 당신의 임상 경험례를 보니까 100% 림프암이야. 그로부터 250여 년 후 영국의 토마스 호지킨이 논문을 발표했으니 그게 림포마, 즉 호지킨 림포마. 그와 양상이 조금 다른 림프암은 난호지킨 림포마, 비호지킨 림프종.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복통문에 정리하신 것과 위완통문의 중환통, 비통은 신발견이에요. 내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지만 수많은 학자들이 열복통이야, 냉복통이야, 오로칠정 때문에도 복통이 생길 수 있어. 그냥 추상적인 해석만 했는데 삼두인은 무언가 보신 거예요. 무언가 보셨다. 무엇을 보셨을까요? 삼두인께서 보신 것, 삼두인 친구 요결 개정판 지금 집필 중에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행림서원에서는 250여 쪽을 담당하고 있고 저는 500여 쪽을 집필 중에 있는데요. 때로는 자료 준비 때문에 정규 방송 업로드가 때때로 늦어집니다. 양해 바랍니다. 원고 행림서원에 완전히 넘겨주기 전까지는 종종 그럴 것 같아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결 개정판을 준비하다 보니까 위완통문, 중환통과 비통을 보다 상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중환통과 비통은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은 증이었어요. 어떠한 증이었을까요? 그림으로 설명드립니다. 먼저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상호 견제작용으로 기량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 중에 부교감신경은 바구스 너브라는 미주신경이라는 신경 시스템을 통해서 오장육부의 항상성 유지력을 발휘합니다. 뇌에서 폐로, 심장으로, 간, 위, 비장, 췌장, 신장 그리고 소장, 대장으로 연결되는 미주신경 라인, 그것이 오장육부의 항상성 유지력을 또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런데요, 복강신경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미주신경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영문 표기로는 셀리악 갱글리온 또는 태양신경총 해서 솔라 플렉서스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셀리악 플렉서스, 복강신경총이라기도 합니다. 이것이 복강신경총이에요. 이것은 복부 대동맥이고 정확히 중환혈 깊숙이 들어가는 곳에 태양신경총, 복강신경절, 복강신경총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복강신경총, 복강신경절, 여기가 중환혈이에요. 중환혈. 인맥을 올려놓으면 인맥의 중환혈을 위토경의 모혈입니다. 그런데 인맥의 12번째 중환혈은, 여기가 중환혈이라고 가정하세요. 우리 몸에 361의 경혈마다 몇 밀리를 찔러라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중환혈은 장침으로 중환혈을 꾹 깊숙이 약 5cm 이렇게 찌르면, 그러면 간을 관통하고요, 복부 대동맥을 관통해요. 그거는 아니에요. 거긴 장침 쓰는 거 아니에요. 원래 반치 내지 한치 정도 찌른다. 그런데 복강신경절이 바로 중환혈의 영향력 하에 있는 신경절이에요. 중환혈을 찌르면
복강신경절에 영향을 미쳐요. 이것을 잡아내서 서의사들도 여기에 약침을 놓아요. 약침. CT 유도 복강신경총 신경용해라는 논문에 보면 성공적인 치료를 위한 해부학 적응증 기법 및 팁 검토. 복강신경총은 가장 큰 내장신경총이며 후복막 깊숙이 대동맥의 전 외측 표면 위 및 복강 몸통 기점 주위에 위치합니다. 그것은 상부 복부 내장에서 시작하여 위장에서 근위 횡행 결장까지 통각 자극에 대한 중개센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부 어느 곳에 아주 심각한 통증이 그곳에서 방사될 때 복강신경절에서 그것을 중개한다. 즉 뇌로 그 신호를 전달해서 통각을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복강신경절은 오장육부의 항상성 유지력과 함께 그곳에서 발생하는 통각을 감지하는, 그래서 뇌로 중계하고 다시 피드백이 주어지게 하는 기능도 해요. 다시 삼도인 침구 요결로, 삼도인 침구 요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위안통문하게 되면 위안통문의 개요를 먼저 설명하신 다음에 강론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행파 이태호 선생은 행파 안에다가 그 삼도인께서 정리하신 요결 각 장마다의 개요를 거기에서 언급하셔요. 거기에 보면 내경왈 위완통자 심통이라 라는 말이 있어요. 황제내경 영추소문 중에 소문편 오상정대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삼도인께서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건데, 심통은 심장, 카디악 하트의 통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위완통, 그것은 심하통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심통이라고도 해요? 그것은 이겁니다. 위산과다, 위식도 역류성 질환으로 가슴이 쓰리잖아요. 그걸 속쓰림이라고 하죠. 배가 쓰리고 아픈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가슴말이라고 그래요. 가슴이 쓰린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서의학자들이 내경을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서의학자들은 심하통을 혹은 심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카디악 하트의 질병은 아니지만 하트번이라고 해요. 이 친구들이 오히려 내경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 하트번, 이것이 속쓰림이에요. 위식도 역류성 질환, 그리고 위산과다증으로 가슴이 쓰리고 아플 때, 그걸 우리는 심통이라고 했지만 얘네들은 하트번, 심장이 불붙는 것 같아. 그렇다고 심장의 병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 내경왈 위완통자 심통이라는 말은 위완통, 즉 명치에서 배꼽까지 아픈 거예요. 그런데 비통은 내경의 어떠한 내용을 도인께서 인용하셨냐면 영추 제5권 제26장에 보면 잡병편에서 궐심통 통요 추 침자 귀심이라 심통 심자 비심통이야. 즉 삼도인께서 인용하신 게 이거예요. 삼도인께서는 기초에 충실하셨어요. 삼도인 침구요결 원서 서문에 보면 황제와 기백께서는 약속에 대한 문답을 시도해 주셨고 화타와 편제께서는 침구의 법칙을 드리워 주셨으니, 그러니까 선비 공부를 하시던 분이 갑자기 의학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대자로 강론편, 즉 그 당시 여러 병증을 강론으로 묘사한 책들을 보신 게 아니야. 처음에는 기초를 알아야지. 그래서 황제내경, 그리고 황제침구 가불경, 상한론 이런 거 공부하신 거예요. 기초에 충실해야 환자들에게 제대로 치료해 줄 수 있어요. 기초가 튼실해야 응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방송 계속 보시면 돼요. 어쨌든 삼도인께서는 영추 골병편, 그리고 소문 오상정대론에서 논한 증들을 환자들에게 침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 그거 냉복통이기도 하고 열복통이기도 하고 오로칠정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는 누군 못해. 수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풀이했지만 도인께서는 아니야, 이건 아주 특별한 병이야.
그래서 중환통, 이것은 중환혈 당초, 즉 배꼽에서 내치 위가 은은히 아픈 증, 중환통. 그리고 비통은 쉼통, 연제증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심하에서 배꼽까지 퍼지는 방사통들이 중환통이나 비통이 상호 연결되어 있구나, 같은 메커니즘상의 병이구나 해서 따로 정리하신 거예요. 제26장 위안통문에 따로 정리하신 뜻은 그러한 깊은 뜻이 있어요. 뭔가 보셨어요. 림프암을 보셨듯이 인체 내에 위 그리고 비장을 연결하고 있는 신경 시스템의 부조화 또는 그곳에 연한 각 장부들의 부조화로 인한 심각한 어떤 병증을 보셨는데, 그런데 당신이 보신 것, 지금 현재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으로 설명했지만 무엇인가가 더 설명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언어로는 여기까지밖에 설명을 못하겠어. 그래서 따로 정리하시면서 이러한 심정이셨던 겁니다. 제가 추정키를, 제가 건봉사 입구에 사명당 동상에 한 달에 2번 정도는 가거든요. 가서 동상 닦아드리면서 그곳에 마치 삼두인이 늘 와 계신 것처럼 예를 이렇게 올리고 오거든요. 그런데 가서 여쭤봤어요. 중환통, 비심통, 위안통문에 따로 정리하신 건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야 하는 말이지만 사실 그때 나는 이런 심정이었느니라 하시면서 내가 본 것을 후대에 누군가 나타나 명확하게 밝혀주리라 라는 심정이었지. 그런데 현우와 삼침법 TV 유튜브 방송을 같이 진행하는, 우리 같이 진행하는 거예요. 저에게 질문 주시고 또 제가 또 잘 모르는 거는 전화 문자로 우리 방송의 원로 회원들께 여쭤보기도 하잖아요. 같이 진행하는 거예요. 너희들과 같은 그룹이 나타나 이것을 밝혀주리라 나는 굳게 믿었지.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이런 심정이셨을 거예요. 순자가 일찍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학불가이이 청취지어람 이청어람 빙수위지 이한어수. 즉 청출어람이 여기에서 나왔는데요. 청출어람이란 스승에게 배운 제자의 학문이나 실력이 스승을 능가한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삼두인보다 뛰어나다는 그런 건방진 얘기가 아니고 순자가 말한 이 청출어람은 이 뜻이에요. 이걸 해석하면 학문을 그쳐서는 안 된다. 푸른 빛은 쪼개서 취했지만 그보다 더욱 푸르고 얼음은 물이 변해되었으나 물보다 더욱 차다. 여기에 학문을 그쳐서는 안 된다. 스승에게서 배운 것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널리 이롭게 하라라는 말이 청출어람의 뜻이에요. 우리는 삼두인께서 주신 명령을 같이 이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내가 본 것을 후대에 누군가가 나타나 명확하게 밝혀줄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그래, 이거는 위안통문에 따로 정리하자. 내가 복통문 따로 위안통문 따로 정리한 뜻을 그들은 알리라.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우리 토론하는 거예요. 에탄올과 같은 약재를 사용한 복강신경총 신경용해는 이러한 구조에서 발생하는 통증을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경피적 영상유도 복강신경총 신경용해술은 상복부 악성 종양 환자의 난치성 복통 관리에서 귀중한 치료 옵션으로 확립되었습니다. 에탄올 주목해 주세요. 또 다른 논문에 보니까 절제 불가능한 췌장암 관리에서 복강신경총 신경용해 언제 어떻게 하는가. 여기 뉴럴라이지스, 이 말은 신경박리술, 신경용해술, 즉 복강신경을
차단시키는 수법이에요. 차단시키는 요법. 그런데 무엇으로 하냐면 에탄올로 해요. 술, absolute alcohol. absolute alcohol이란 뭐냐? 수분이 1% 미만인 무수 알코올, 즉 거의 100% 알코올이에요. 메탄올이 아니고 물 타면 마실 수 있는 에탄올이에요. 에틸 알코올. 그것을 복강신경총에다가 주사를 놓는 약침을 서의사들이 놓습니다. 언제? 상복부 악성종양, 즉 상복부 위장관암, 스토머 캔서. 그런데 심각한 통증을 환자가 호소해요. 호스피스 차원에서 신경을 차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수명을 다할 때까지 통증을 덜어주자. 몰핀도 이제 안 통하잖아. 아예 신경을 절제해버리자. 통증을 뇌로 전달 못하도록 그냥 잘라버리자. 무엇으로? 술로. 100% 에틸 알코올로. 췌장암, 절제 불가능한 췌장암. 역시 호스피스예요. 호스피스 차원에서 이 사람이 통증을 호소하는데 더 이상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러니까 복강신경절을 차단하자. 서의들이 하는 약침으로 복강신경절을 차단시키는 것, 일단 통증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이에요. 사암도인께서 보신 건 이 환자는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악화된 거야. 호스피스 차원에서 통증 관리 요법을 정리하신 게 위완통문의 중환통, 위정격, 비심통, 비정격이 옳시다. 상부 위장관암, 그로 인한 극심한 복통, 췌장암으로 인한 복부 극심한 통증인데 면도칼로 후벼 파는 듯한 통증, 메스로 후벼 파는 듯한 통증, 통증 클리닉을 쓰신 거예요. 그림으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죠.